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유철상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랑 비교해서 과거는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큰 질문이 됩니다. 과거는 지금하고 얼마나 달랐나? 지금 보시는 요 사진들은 남극에서 빙하의 그 시편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동그란 원기둥 모양의 이제 그 빙하 시편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저 빙하 시편 안에 있는 그 공기방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공기가 빙하에 갇혔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굉장히 깊이가 깊어서 대략 한 4,000m 이상 되는 곳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시추가 다 끝나서 이제 바닥까지 다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국가들이 이제 여러 국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많은 저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연구 탐사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들 중에 이제 긴 자료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과거 5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쭉 그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온도가 높은 그 시점을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시점을 빙하기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과거 50만 년 동안 빙하기가 한 5번 정도 있었고 간빙기가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지는 않은데 대략 빙하기가 한 8만 9만 년 지속이 되고 간빙기는 10,000년, 20,000년 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 간빙기가 시작된 지 10,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빙하기에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 간빙기 동안에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던 적, 최대 한 5도 정도 높았던 적까지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한 10,000년, 좀 이상 12,000년 정도 이제 그 기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검은색 실선으로 보이는 것이 그 평균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얇은 선들은 곳곳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빙하기에서 쭉 올라와서 현재의 기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가보면 한 대략 1,000년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도 기온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700년도 전후로 보면 그 추세에서 훨씬 떨어져서, 그죠?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특별히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후적으로 격변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하고, 온도 변화가 한 1도 정도 하강한 것으로 그래프에서 나타나죠. 근데 요 1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의 농업 관련된 부분이 파탄이 나고, 결국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중세가 마감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고 보면 최근에 온도 상승이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1960년대까지는 사실은 지구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강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다시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도, 기후와 관련돼서도 한 60년대까지는 사실은 빙하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구 평균 온도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한 80년대 그 지구온난화라는 이슈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했는데, 90년대는 전 세계를 강타한 아주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됐죠.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빙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연구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위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 간빙기 때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던 적이 꽤 많았다. 그 다음에 빙하기의 상황입니다. 빙하기가 지구 전체가 정말 얼음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온으로 따지면 대략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진 그런 상황을 빙하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도래한다라고 해서 지구에 사람이 뭐 한 명도 못 살고 이러지는 않고 지금의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크게 기온 변화가 없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대로 살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들도 아마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 문제가 좀 커지게 되죠. 여기서 잠깐 그 빙하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여러 영화에서 이 빙하기의 상황을 많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라는 영화의 포스터에서 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 손 부분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눈 얼음으로 덮였죠. 그래서 이제 저게 중위도 지역에 사실은 그 빙하기의 모습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AI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결국 뭐 바다에 가라앉아서 잠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외계인들이 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냅니다. 발굴해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굉장히 깊은 빙하를 뚫고 내려가서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그 헬리콥터까지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빙하기가 되면 저런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저 영화들에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 60년대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빙하기가 되면 지구의 온도 분포가 공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 부근, 열대지방 근처에서 온도 변화가 크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7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 하강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재밌는 그래프인데 과거 한 10,000년, 12,000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해수면 높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빙하기 때, 그죠? 바로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전 빙하기 때 해수면 온도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다. 그래서 한 120m 정도 이렇게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저 바다 깊이 100m 정도에 해당하는 물이 딴 데로 간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게 빙하의 형태로 육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을 보면 3분의 2가 바다, 3분의 1이 대략 육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하고 육지의 면적 비율이 2대1 정도 되죠. 그래서 바다에서 깊이 100m 정도의 물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육지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뭐 200m 이상은 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얼음으로 변해서 이제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니까 사실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 빙하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빙하들을 보면 아까 이제 남극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뭐 최대 깊이 4,000m 정도 되는 빙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빙하가 많이 남아있는데 큰 거는 면적이 한 충청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깊이는 한 1,000m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도 굉장히 많은 빙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간빙기가 되면서 대륙 위에 있던 그 빙하들은 거의 녹아서 바다로 내려간 거고 그래서 다시 해수면을 높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크게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단순하게 물의 양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그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을 그렇게 높게 상승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가 전부 다 녹으면 해수면이 27cm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그림인데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 2에 나오는 장면이 좌측 2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 그린란드 사진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간빙기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은 대륙에 쌓여 있는 이 빙하가 점점 녹아지게 되겠죠. 근데 야금야금 녹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녹아서
대륙에 거대한 빙하 호수를 만들게 되고 이 빙하 호수가 일거에 무너지면서 해 수면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 수면이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대륙에 있었던 빙하 호수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미래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사실은 그 대기 대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의 변화를 구성하는 큰 순환들이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순환을 기본적으로 모의하고 그 다음에 점점 모형을 복잡하게 해서 작은 순환들도 잘 모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분방정식 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격자 형태로 그냥 지구 표면하고 대기층을 쭉 나눠서 하여튼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는 당연히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로 이제 모의되지는 않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모형들을 쭉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모형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형 하나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을 돌릴 때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입력 자료로 추가되는 것이 사실 이산화탄소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발전하고 모의 기법도 발전해서 이런 결과들이 매해 다르게 사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보면 IPCC라는 기관에서 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일종의 썸머리 리포트처럼 사실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 이 결과가 가장 최근의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그 모의 결과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냥 냅두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그래프가 그걸 썸머리 한 건데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협력을 하면 그 온도를 1.5도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2도가 아니고 3도, 4도로 추가해서 온도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모의들이 시나리오의 근거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 과정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가지고, 소위 그 협의의 과학이라고 해서 그런 결과들을 쭉 놓고, 결국은 그 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심플하게 봐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런 그 지구 온난화 그 모의 결과의 근거에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한 몇 년 됐죠. 그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서 그 각국 정상들이 합의할 때 1.5도로 합의를 했고 1.5도까지로 제한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정상들이 합의할 때는 2.0도로 2.0도까지로 합의해보자, 제한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앞에 그래프를 잠시 다시 보면 2.0도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목표고 1.5도는 노력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로 제한하자고 약속을 한 뒤에 전 세계 국가들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고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랑 관련해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꽤 재미있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온난화가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